마지막으로 몇 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전문직업적 태도나 행동의 평가 방법을 표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다지선다형 문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지적 지식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강점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점이 쉽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단절과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문항 개발을 할 때 일반적인 문항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 사건 성찰은 지식을 측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태도나 감정에 대해서도 활용 측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감정이나 태도나 행동, 경험을 했는지 성찰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학습자 중심적인 특징이 이 방법의 강점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자 사이에 편향과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학습자 중심이라는 장점은 동시에 학습자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한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태도와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과 관련이 낮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방식의 한계입니다. 평가자 편향이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점 루브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식을 평가할 때는 이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식을 평가할 수 있고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왜 할 것인가를 서술하게 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고식 척도나 설문은 태도, 가치, 감정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낮고 이러한 설문을 응답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설문지 사이에서 신뢰도나 타당도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진 설문지가 내가 사용하려는 맥락에 잘 적용 가능할지의 여부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한다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히 잘 보고된 척도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검증 연구를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거나 오스키와 같은 시험 그리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및 VR을 사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행동이나 스킬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는 동일한 상황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고 여러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성평가의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의 장점은 현실에 가깝다는 것이며 실제 환자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을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전문직업적 태도 및 행동, 교육과 평가 이후에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나 한계로서 자원이,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여러 사례를 활용해야만 여러 유형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야 사례 혹은 환자 특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에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스키를 활용한 즉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구조화된 평가는 특정한 교육 성과에 초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스키는 보통 여러 개의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스테이션마다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성과를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자원 집약적이며 즉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이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위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스테이션, 여러 개의 평가자,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는 역시나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제시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피드백을 주면서 여러 번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스키처럼 이 상황이 상당히 인위적인 경험이 되기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충분히 몰입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소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이러한 평가 방식 혹은 교육 방식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세션을 마친 다음에는 디브리핑을 통해서 학생이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돌아볼 수도 있고, 서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형성평가적 혹은 형성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무 현장 기반의 관찰, 다면평가, 환자 설문은 학습자의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shows how가 아니라 does 수준에서, 즉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근무 현장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은 실세계의 데이터,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어센틱, 즉 실제 상황을 잘 모사한다는 장점, 그리고 높은 타당도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관찰 기반의 많은 평가들이 그러하듯 평가자의 편향이 평가에 영향을 주고, 평가자 사이에서의 신뢰도 차이뿐만 아니라 한 명의 평가자 안에서도 내가 A라는 학생을 만났을 때와 B라는 학생을 만났을 때 평가 기준이 내 스스로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평가를 사용하기에 어려워지는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와 평가자 훈련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장점은 근무 현장 기반 관찰과 같이 학습자가 내가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즉 피평가 상황에서는 은폐할 수 있는, 평상시와 의도적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학생의 일상적인 모습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간호사, 기타 보건의료인, 직원 등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역시 평가자의 편향이나 후광 효과 등에 취약할 수 있고, 평가자의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익명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여러 숫자의 여러 가지 유형의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 종류의 평가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환자 설문은 무엇보다도 실제의 고객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것이 강점이 됩니다. 다만 환자는 평가자로서 충분히 훈련을 받기도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 하는 평가가 늘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기에 그 타당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도 다수의 환자에게 자료를 수집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후 종합평정, 글로벌 레이팅과 언프로페셔널한 행동사건에 대한 기록,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전문직업적 행동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레이팅은 높은 타당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신뢰도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교수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후광 효과나 주관적 편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방법의 유용성을 고려했을 때 평가자를 훈련함으로써, 그리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 평정하게 함으로써, 각 평정 점수마다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함으로써 다수의 평가자를 확보하고 장기간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학습자와 평가 서식을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이고 학생의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의 함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언프로페셔널한 행동 사건을 기록하는 것도 한 가지 평가 내지는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런 전문직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방식의 장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학생으로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 행동이 미래의 그 학생이 의사가 되었을 때 범할 수 있는 과실을 예측해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교육이 필요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것은 이러한 평가의 단점일 것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즉 전문직답지 못한 언프로페셔널한 행동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개입하는 위원회를 갖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평가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많은 평가 방법에서도 언급되었던 포트폴리오는 형성적인 목적과 성찰 연습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발달 기록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생이 능동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교수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의 성찰을 기록하고 유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수 멘토를 매칭해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이 토론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유용한 전문 직업적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학생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